인상파 모네에서 미국으로 빛 바다를 건너다가 2025년 5월 26일까지 더현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는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미국 우스터 미술관의 엄선된 인상파 유화 원작 53점을 통해 프랑스에서 시작된 인상주의가 유럽과 미국으로 확산되며 미술사에 끼친 영향을 탐구합니다. 2024년은 인상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된 지 150주년이 되는 해였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19세기 후반 파리에서 활동하며 시대를 앞서 나갔던 예술가들이 인상주의를 탄생시킨 원동력과 환경에 적응하며 작품 활동을 한 그 끝없는 가능성에 주목을 합니다. 또한 클로드 모네,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 차이드 하삼을 포함한 30여 명의 예술가들의 작품을 통해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매료시킨 인상주의의 매력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전통에 도전하다. 인상주의가 등장하기 전에도 미국과 유럽의 예술가들은 새로운 주제와 기법을 탐구했다고 합니다. 주로 신화나 성경 배경의 작품에서 벗어나 농촌 등의 산업화되지 않은 작품들과 평범한 일상들을 담고 미국에서는 이상적이면서도 현실적인 풍경을 표현했습니다. 그동안 보기만 해도 성스럽고 강렬했던 그림들의 주제와 배경이 확 바뀌니 정말 전통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겠죠. 2장 파리와 인상주의 화가들. 1874년 4월 클로드 모네, 카미유 피사로, 에드가 드가 등이 참여한 전시회가 파리에서 열렸는데 이 전시회에서 인상파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 인상파라는 이름은 미술 비평가가 클로드 모네의 작품을 보고 단지 인상에 불과하다며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인상파 화가들은 파리 중심부와 외곽에도 거주했고 지금도 옛날에도 매력적인 도시 파리에서는 다양한 예술의 탐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외젠 부댕은 야외에서 그림을 그린 최초의 프랑스 풍경화가 중 한 명으로 인상파의 선구자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의 클로드 모네에게 야외에서 작업하는 기법을 가르치는 등 동시대 화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비평가들은 부댕을 바르비종파와 인상주의 화가들을 잇는 연결고리라고 평가합니다. 대부분의 바르비종파 화가들이 야외에서 스케치를 하고 실내에서 작품을 완성했던 것과 달리 부댕은 그림을 완성할 때까지 야외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는 같은 장면을 시간대별로 반복하여 그리며 자연광과 대기의 변화를 연구했고 이러한 방식은 추후 모네의 수련과 건축도미 연작에서 발전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그림들 중 단연 눈에 띄는 건 클로드 모네의 수련인데요. 모네는 프랑스 화가로 인상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상파의 창시자입니다. 인상주의라는 명칭은 모네의 유화, 인상해돋이에서 비롯되었는데 비평가 루이 르루아가 모네의 항구 장면이 덜 완성된 상태라고 지적하며 이 그림이 인상에 불과하다고 한 비판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였으나 현재까지도 미술사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네의 수련 연작은 오늘날 인상주의의 대표 작품으로 꼽히며 모네는 인상주의적 풍경화를 추상의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프랑스 화가들은 풍경을 통해 내면의 감정을 표현했는데 수련 연작 또한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줍니다. 모네는 1905년에서 1908년 사이에 가장 왕성하게 수련을 그렸고 이 작품은 그가 시각질환을 본격적으로 앓기 전에 완성했습니다. 수련은 1910년 모네의 거래상인 듀랑 듀엘로부터 우스터 미술관이 구입했던 작품으로 이 상징적인 연작 가운데 미술관이 처음으로 소장하게 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3장 인상주의의 세계적 확산. 세계로 퍼져나간 인상주의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며 그 환경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재탄생했는데 그 결과 인상주의의 시작점인 프랑스를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은 예술가들이 생겨났습니다. 제임스 맥닐 휘슬러는 미국 출신 화가로 동시대의 미국 화가들보다는 10년 정도 빠르게 유럽 예술계로 진출했었다고 합니다. 그는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했는데 파리의 예술가들과 관계도 유지하며 인상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한 작가입니다. 작품에는 동양 느낌이 나는 의복을 착용한 여성이 서 있는데 아마 모네도 영향을 받았던 일본의 자포니즘의 영향을 받아 그려진 그림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사장 미국 인상주의. 유럽의 인상주의에서 벗어나 이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 화가들은 유럽으로 건너가 인상주의를 직접 공부했고 인상주의의 밝고 자유로운 색채를 미국적인 풍경에 녹여냈습니다. 그리고 점차 자신들만의 예술 방식을 터득하고 미국의 고유한 주제를 작품 속에 담아냈습니다.
5장 인상주의 너머 미지의 풍경. 비평가들은 인상주의의 주제가 풍경화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후기 인상주의는 추상적 표현을 모색하면서 감정과 내면의 생각을 드러내는 등 새로운 표현 방식을 세상에 소개했습니다. 6장 개척의 지평. 이전 테마에서 인상주의 회화는 너무 풍경화에 지나치게 치중된다는 평가처럼 다양한 풍경을 담아냈습니다. 주변 환경을 관찰하고 즉흥적으로 화폭에 담아내야 하는 특징 때문에 화가들의 탐구 정신을 자극하며 외강 회화 기법까지 등장합니다. 미국 서부의 인상주의 작품에서도 이런 회화 기법이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피에르 오게스트 루누아르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인상주의 화가로 여성을 묘사하는 데 특출했을 뿐만 아니라 풍경화에도 뛰어났습니다. 루누아르는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를 방문해 그곳에서 만난 사람과 풍경을 그림으로 많이 남겼는데요. 아랍 여인이라는 이 작품 속의 여성처럼 루누아르는 자신이 만났던 하인과 거리의 사람들을 단순한 복장으로 표현함으로써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투명한 색채에 부드럽고 분산된 붓질이 지중해 햇빛을 생동감 있게 담아내고 그림자는 옅은 푸른색으로 처리되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인물 주변에서 빛이 반사되고 움직이는 효과를 생동감 있게 전달합니다. 프랑스에서 시작한 인상주의 미술이 바다를 건너 미국에서 어떻게 발전하며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며 국경을 초월한 인상파 화가들의 창작에 대한 열정과 현대 예술에 남긴 가치를 느껴보는 전시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전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